대한민국 언제 건국되었는가? 양동환 교수님께서 15분간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늙고 병들면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 구경이나 해야 하는데 이런 자리에 이렇게 불려 나와서 벌벌 떨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상당히 좀 한탄스럽고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부처하는 선생님께서 당신이 아니면은 이거 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나와주시라고 차까지 태워줄 테니까 나와주시라고 이래서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에 많이 떨 겁니다. 그러나 저 몸은 떨어도 제가 하는 말의 내용은 흔들리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양해하시고 떠는 것은 그냥 사상하고 목소리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국일이 불확실한 국가는 생일이 불확실한 사람과 같습니다. 생일이 불확실한 사람은 뭡니까? 신원불명자죠. 신원불명자는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일이 불확실한 신원불명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건국일을 놓고 논쟁을 아주 치열하게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대한민국 건국일이 불확실했던 것은 아닙니다. 1949년 8월 15일에 제1회 독립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독립기념식을 거행했다는 것은 건국이 되었다, 2년 전에 건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후부터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건국 5년, 건국 10주년 그런 행사들을 쭉 해왔습니다. 끝까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들의 특집도 나하고 또 그런 기념하는 책자들도 내고 했는데 70년대 말서부터 이 나라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런 좌익 운동권들이 역사 서술을 사상투쟁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읽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대한민국은 건국했다라고 말하는 용어를 쓰기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같지도 않은 것을 건국을 해?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거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광복회라든가 이종찬 그룹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 이런 학자들, 그 학자들이라고 말하기는 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라는 것은 객관적인 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주로 그런 객관적인 논거로 학리를 따르지 않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웬 건국이냐? 건국은 19년에 되었는데 48년에 건국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건국 60주년 행사를 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비겁해야 합니까? 비겁한 이명박 대통령이 그에 굴복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그래 건국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잡아보려나 했더니 대통령 연설에서만 건국 몇 주년이라고 언급할 뿐 건국일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서 무슨 국가와 관련된 논란이 일어나면
그것을 정리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리해주기는커녕 국정교과서를 발행한다 하면서 건국절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해서 건국이라는 용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국일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됐는데 아니 더 심해지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한민국 건국을 48년에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되었다. 그리고 내년에 2019년에 건국 100주년 기념을 거창하게 기념사업을 정비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건국일 논란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정치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학위를 외국에 가서 공부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쩐 일로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에 됐는가 1948년에 됐는가 이 답을 구하려면 우선 먼저 건국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건국일을 알려면 건국이라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건국이라는 사업을 하려면 국가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국민생활을 하고 대학교까지 교양정치학을 다 배웠는데 국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정의를 하려면 우선 요양상 또는 기능상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우선 그 특징을 살펴보면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특정 영토를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영토 안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합니다. 그 다음에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해서 공적 질서를 강제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대외관계를 자주적으로 정비합니다. 또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인데 더 첨가하자면 영토에 대한 인구에 대한 물리적 문화적 침공을 방어합니다. 또 영토 내에서의 정보 유통을 통제합니다. 이런 등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를 정의를 하면 국가 정의, 문화는 정의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정의할 경우 국가란 무엇이냐? 국가란 것은 특정한 영토를 특정한 지역을 지배하면서 그 영토 위에 거주하는 인구들에게 자주적으로 공적 질서를 강제 부과하고 또 자주적으로 대외관계를 정비하는 정치적 결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국은 무엇인가? 국가가 국가의 특징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면 그것이 건국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그것을 보고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 그러면은 영토, 인구, 정부, 주권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공부가 잘못된 것이 그걸 달달 외우기만 해가지고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 그러면 영토, 인구 또는 국민, 정부, 주권 이렇게만 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토, 인구, 정부, 주권 이것만 가지고서는 국가 구성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각 요소의 국가 구성의 요소가 되려면 각 개별 요소에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영토는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토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구는 국가 건의에 복종하는 상주하는 인구가 되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정부는 영토 위에 거주하는 인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정부여야 할 것. 그 다음에 주권은
내치의치를 자주적으로 정되는 최고 결정권을 가지 행사하는 주권, 이렇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건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를 다 갖추는 것이 건국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영토를 가질 것, 그 다음에 국가 권위에 복종하는 인구를 가질 것, 그 다음에 국가 인구를, 영토 위에 거주하는 인구들을 실효적으로 통치할 것, 그 다음에 내치의치를 자주적으로 정비할 것.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갖추면 그것이 건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국이는 문제입니다. 그런 어떤 정치 열사가 그런 네 가지 요소를 갖추거나 또는 그런 네 가지 요소를 갖추는 정치 열사가 등장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보고 건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 되는가? 좀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에서부터 건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에서 3.1 독립선에서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노라, 이렇게 이때서부터 의지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3.1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들이 지휘를 받으면서 독립투쟁을 했으나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독립투쟁 역량이 부족해서 자주적으로 독립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연합국이, 미소연합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패배시킴으로써 일본이 항복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영토와 인구가 일본의 강제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영토와 인구를 소재로 해서 국가 건설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건설하고 있어서 그러면 임시정부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다 정령국에 의해서 정당성을 부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금중비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45년 8월 15일 이후서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건국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한 지역에서 건국작업은 3파가 나누어서 좌우 중도 3파가 나누어서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좌익 중도파는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엔이 한반도에서 합법적인 정부를,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면 남북한 전체에서 총선거를 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해라,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를 소련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 결의가 실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다시 결의를 했습니다. 선거가 가능한지요. 곧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해가지고 대한민국 국가를 정부를 수립하라,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공식적인 작업의 출발은 50선거 실시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 50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 작업을 전개할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먼저 헌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행정부를 정했고 전체적으로 행정부 및 사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성된 것입니다. 정부가 구성된 다음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럼 주권은 언제 확보됐는가? 그날 저녁 12시를 위해서 사전에 합의된 대로 미 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남한체 통치권을 이양되었습니다.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을 위해서 국가 구성에 필요한 4가지 요소를, 필수 요소를 다 갖추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에서 정답을 말하면 정답 이외의 답들은 다 오답 처리되는 것이 보통 이성적인 국가들에서, 이성적인 사회에서 다 통용되는 관행인데, 대한민국은 이상해가지고 정답을 알려줘도 오답이 펄펄 살아서 날립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줘도 그거 소용없어. 1919년에 건국되었어 라고 마구마구 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48년에 건국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우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되지 않았다고 우게 되는 주장하는 사람은 두 그룹입니다. 한 그룹은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 기념식만 했지 독립기념식을 안 했다. 건국기념식을 안 했다. 그러니까 건국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그룹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건국이기 때문에 48년 건국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따 임시정부 19년, 수립인 19년이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묶어서 비판을 하기로 하고, 먼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주장, 입장, 즉 48년 8월 15일에 독립기념식, 건국기념식을 하지 않고 정부수립기념식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만 우선 한번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냐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공포되고 알려져야만, 기념식을 해야만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애가 출생할 때 어떤 집에서는 애를 출생했다라고 고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집에서는 애가 출생했다는 걸 그냥 동네에다 알리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애를 출생한 사실을 동네에 고지하지 않았으니 애는 출생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사건이라는 것은 알려졌건 안 알려졌건 객관적으로 이런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일어났으면 그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걸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는 10대 말 20대 초반에 상당히 냉소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형식을 좀 거절하는 그런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설익은 행동을 취해왔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식이라든가 대학교 졸업식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학교 졸업식에 또는 고등학교 졸업식에 불참했으니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가요? 기념식을 안 했다고 해서 건국을 했는데 기념식을 안 했다고 해서 건국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또 건국을 기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49년, 건국 1주년이 지난 1년이 되는 49년에 제1회 독립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독립과 건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식을 함으로써 건국기념을 했는데, 그런 것은 다 깔아뭉개고 건국기념식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엉터리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1919년이 임시정부 수립된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시간이 허용하는 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장하는 바는 4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건국헌법 전문에
우리는 참 이제 다 암기 못하고 있으니까 읽어봐야 되겠네요. 음. 17페이지 하단에 대한민국 헌법청문회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잘 기억해 두십시오.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1919년 건국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가 민국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미국 연호를 사용해서 1919년으로 13년도를 넘는 민국 연호를 사용하니까 이 박사가 민국 연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1919년에 할 것은, 자, 헌법에 만약에 다른 것을 100%를 하고 다른 것 싹 계산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되었다 라고 하면 그 헌법을 존중해야 할까요? 그 헌법이 사기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는데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헌법에 써졌다고 해서 그 헌법대로 따라야 한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1945년 8월 6일 생일인데 저 호적에다가 출생신고를 잘못해갖고 1919년 4월 1일에 출생했다라고 호적에 잘못 기록되었다는 말씀. 그러면 호적을 고쳐야 할까요? 네, 생일을 고쳐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호적을 고쳐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역사 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 물리적인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입증된 일, 그것을 문서상의 기록보다도 더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헌법청문회 구절을 근거와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꼭 우게 돼 1919년 건국서를 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1919년 건국서에 기반이 되는 헌법청문회 구절이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간주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그 헌법청문회 구절을 왜곡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의 논지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곡했는가? 그것은 시간 관계상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이 이 헌법청문을 집어연 것은 이승만 박사인데, 이승만 박사가 늘 생각하기를 대한민국이 서울에서 1919년 서울에서 수립된 한성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 그런 이승만의 기본 정신을 받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뭐냐면 헌법청문회 기민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그 말은 3.1운동 때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을 선포하노라 라는 구절을 대한민국 건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독립국가라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로서 민주독립국입니다. 그래, 이승만 박사가 헌법청문회 구절을 역시 전후에 이런저런 그와 비슷한 말들을 했는데, 헌법청문회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갖고 봐야 합니다. 이게 어떤 정치인이 서울역에서 연설하고 대전역에서 연설하고 부산역에서 연설하는데 같은 주제로 그러면 대전역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단 말이죠. 약간 이상한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이상한 해석하기 어려운 소리를 했으면 그걸 정확히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역에 해서 한 연설, 부산역에서 한 연설, 대전역에서 한 연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 애매한 점을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정부의 그런 의견을 기존에 했던 것, 곧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장에 취임해가지고 한 연설문, 그 다음에 그 후에 헌법이 나온 후에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한 연설문,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뭐냐면 1919년 3월 3일 운동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포되었다. 독립국임을 선포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독립국을 실현하기 위한 한성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 정부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 실천하려고 했던 대한민주독립국가의 달성을 못했던 것. 그러니까 실천하려고 했으나 못했다. 그러니까 그 못했던 것을 이제 다시 건설하자. 그리고 이것은 29년 만에 부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대목을 알아야 합니다. 실천하려다가 못했던 것을 다시 건설한다는 것. 그 다음에 29년 만에 부활이다. 실천하려다가 못했던 것은 실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이라는 뜻은 뭐냐? 있었던 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려다가 와그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시도하는 건설을 하고 시도하는 것. 그러니까 재건설은 그때 말하는 재건설은 다시 없었던 것을 다시 건설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부활 29년 만에 부활이라는 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이 계승하는 국가 임시정부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언제까지 존속했습니까? 1945년 11월 귀국하기 전까지 존속했습니다. 물론 해체는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다만은 미군적인 요청에 따라서 귀국하면 임시정부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조를 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45년 12월까지 존속됐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48년 8월 15일에 재건한다면은 3년 만에 재건한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9년 만에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은 1919년에 없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29년 만에 부활한 것이죠. 바로 그런 점을 생각하면 헌법 정부는 상해 통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919년 그 목소를 밑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이 민국 연호를 쓴 것,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민국 연호를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한 구절 문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8년 9월 1일에 관보를 내면서 민국 30년이라고 해서 관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발끈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연호를 10일 만에 연호법을 제정해가지고 미국 30년 좋아하시네.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졌어. 그러면서 단기 연호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는가. 내가 민국 30년을 민국을 그 연호로 사용한 것은 3.1운동이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릴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3.1운동 점에서부터 기산하기 위해서 민국연호를 쓴 것이다. 이승만을 다른 중에 어디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기 때문에 미국 연호를 썼다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승만이 미국 연호 쓴 것만 생각하지 미국 연호를 쓴 것이 3.1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그 문서를 읽어보지 않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다고 촉박이 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잘못된 문서를 가지고서 문서를 잘못 해석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런 것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뭐냐? 이 사람들은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신빙성 있는 자료와 신뢰도가 낮은 자료가 대립한다고 갈등하고 있으면 신뢰도 높은 자료를 채택해서 해야 한다라는 기본 역사 연구의 기본 지식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건국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뢰도 높은 자료들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건국강령입니다. 건국강령은 자기들이 지금 임시정부가 하는 활동이 건국 활동이고 이제부터 앞으로 건국 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 건국을 하려면 이런 일들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건국헌법 전문이라든지 민국 30년 그런 것은 신뢰도가 낮은 자료입니다. 왜 그러냐? 건국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건국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신뢰도 낮은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건국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임시정부의 신뢰도 높은 자료를 외면하고 엉터리 건국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이승만 박사가 하는 일은 A에서부터 Z까지 뭐든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가 하는 것은 A에서부터 Z까지 뭐든지 좋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필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할 때만 이승만 박사의 이야기를 그것도 잘못 해석해서 농구로 삼고 자기들이 찬양에 맞이하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의 일은 그쪽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넣으면 이상한 사기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다른 것들도 다른 이유로 들어서 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건 시간 관계상 약속을 하고 참고 자료를 읽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민 씨의 발표를 끝내겠습니다.